여러분은 들깨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고소한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들깨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데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건강식품인 들깨도 어떤 음식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암과 치매에 걸리는 독이 될 수도, 이들을 이기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들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궁합이 나쁜 음식을 알려드리고 들깨의 적정 섭취량 및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9988입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깊고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잘 정리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깨는 오메가3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밥상 위의 보약인데요. 들깨에 있는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천연 진통제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그 밖에도 들깨를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주름과 검버섯 같은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들깨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최고의 효과로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나쁜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밀가루는 GI 수치가 높은 정제된 고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깨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를 섭취할 때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다른 건강한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들깨에는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들깨의 리놀렌산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들깨를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데요. 특히 육류나 튀긴 음식과 같은 고지방 식품에는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들깨와 함께 섭취하더라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지방 식품은 염증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고지방 육류의 포화지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들깨를 섭취할 때는 가능한 고지방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나 튀김과 같은 고지방 식품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나쁜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염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들깨 자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지만 짠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혈압을 상승시키고 들깨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들깨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짠 음식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들깨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들깨의 오메가3가 우유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이루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들깨의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에 들깨 가루를 한 스푼 넣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관절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의 프로폴리스 성분은 천연 항염증제이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깨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들깨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두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와 꿀을 함께 넣은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들깨 꿀차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따뜻한 물 200ml에 들깨가루와 꿀을 2:1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레시피로도 큰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들깨와 함께 먹기에 최적의 식품인데요. 두부와 들깨를 함께 먹으면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의 형성을 돕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 가루를 두부에 뿌려 먹거나 들깨 소스를 두부 요리에 사용하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를 섭취하여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신선한 들깨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들깨는 산패되기 쉬운 식재료로 산패된 들깨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데요. 따라서 들깨는 구입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들깨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빛과 열, 공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들깨는 이러한 요소들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밀봉된 용기에 담아 어두운 곳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깨가루는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들깨를 구입하여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도 비슷하게 반드시 냉장 보관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봉을 했다면 한 달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더 오래 보관하려면 참기름과 섞어 보관하면 산패를 줄일 수 있는데요. 참기름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들기름의 산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들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깨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2에서 3스푼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요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는데요. 따라서 들깨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지 않고 저온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는 마지막에 넣거나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데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한 들기름은 벤조피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 들기름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남아있어 요리 후 마지막에 뿌려서 맛과 향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들깨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온에서 요리할 수 있는 대표 음식으로는 들깨와 채소를 결합한 들깨 샐러드가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들깨 드레싱을 활용해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심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채소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들깨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음식은 피하고 최고의 궁합 음식과 함께 들깨를 섭취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하세요.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깨를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998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